그러면 MSP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MSP 스코어는 어떤 서열 쌍이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A라는 서열과 B라는 서열을 비교할 때 A라는 서열에서는 길이 M, 그리고 B라는 서열에서는 길이 N을 뽑았을 때 그들이 서로 스코어 S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기대값은 K, MN, E의 마이너스 람다 S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M과 N이 길어지면 길수록 비슷한 부분을 찾을 기대값은 커지겠죠. 그리고 K는 서치 스페이스 사이즈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하고 람다는 스코어링 시스템에 관한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중치를 왜 고려하냐면 서치 스페이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서로 비슷한 서열을 발견할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치면 A에서 M 길이의 서열을 뽑고 B에서의 N 길이의 서열을 뽑아서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와 A에서 M 길이의 서열을 뽑고 나머지에서 N 길이의 서열을 뽑았을 때 비슷할 정도는 후자에서 더 크겠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서치 스페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기대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트에서는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에 따라서 가중치를 어떻게 매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치 스페이스 사이즈와 스코어링 시스템의 다름 때문에 S와 E의 관계는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특정한 점수 S를 사용했을 때 두 서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교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 사이즈 K와 스코어링 시스템 람다를 고정한 점수 B스코어가 있습니다. 이 B스코어는 ln2 분의 람다 S 마이너스 lnK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B스코어를 사용하면 K나 람다가 다르더라도 서로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B스코어 S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비교라도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서 얻은 기대값 2를 B스코어 S 프라임으로 나타내면 mn 2의 마이너스 S 프라임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의적인 HSP, 서로 유사한 서열쌍에 관한 기대값이었습니다. 그럼 기대값은 실수로 나타난단 말이죠. 0보다 큰 실수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을 정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정수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코어 S 이상의 HSP가 나타날 그런 사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지, 아니면 한 번만 나타날지, 그 이상으로 나타날지를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확률의 분포는 푸아송 분포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HSP가 A만큼 나타난다면 그때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대문자 2 곱하기 A 팩토리얼 분의 대문자 2 A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고 여기서 나타낸 K와 람다는 블라스트에서는 각각 A와 E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다에 따라서 다시 말해 기대값 2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분포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건이 0번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 두 번 일어날 때, 세 번 일어날 때, 정수 차원에서 일어날 때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K, 다시 말해 A가 0일 때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식에 A에 0을 넣으면 0 팩토리얼이고 2에 0제곱이니까 우측이 1이 되고 HSP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2의 마이너스 대문자 2 제곱이 됩니다. 반대로 HSP가 적어도 하나 이상 나타날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2 마이너스 대문자 2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것을 블라스에서는 P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P와 E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기대값 2가 클수록 우측에 있는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P는 커지고 2가
작아지면 P도 또한 작아집니다. 특정한 두 서열을 비교했을 때의 결과는 기대값 2로 나타낼 수도 있고 P값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P와 E 그리고 스코어 S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블라스트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라스트는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쿼리에서 얻은 서열 조각을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를 하나의 유닛으로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러고 그걸 네이버링 워즈로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네이버링 워즈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스캐닝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쿼리를 쪼갤 때 사용하는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블라스트는 언제 끝나냐? 세 번째 단계인 익스텐딩 단계에서 그 서열을 확장했을 때 점수가 최고값에서 떨어지는 순간 확장을 멈춥니다. 이 두 서열이 있다고 했을 때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매치고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미스매치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갭입니다. 갭이 일어난 부분을 상대적으로 보면 위에서는 인설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아래에서는 딜리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치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길 때 양수, 미스매치는 경우에 따라서 점수가 음수냐 양수냐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매치보다는 점수가 낮겠죠. 그리고 갭 같은 경우는 음수로 계산해서 총합이 최대가 되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아이덴티티와 미스매치는 더하고 그리고 갭 페널티는 더한 거를 빼서 가장 최대가 되는 서열 구간을 찾는 것이죠. DNA 같은 경우는 12 길이로 단어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때 유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릴 수가 있는데요. AT가 너무 많은 부분이라던가 혹은 리피드 엘리먼트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제하고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